다섯 번째 가르침, 현재의 긍정과 생의 충만감. 니체는 미래의 보상이나 내세의 구원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땅에 충실하라. 너희에게 초감각적 희망을 설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전통적인 종교는 현세의 고통을 참고 내세의 천국을 기다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니체는 이를 삶에 대한 부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다면 굳이 다른 세계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초인을 가르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이 땅의 의미가 되어라. 이 땅의 의미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실 도피를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생의 충만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강렬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다고 말하지 말라. 더 강렬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라. 충만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니체에게는 예술가의 삶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모든 감정과 경험을 작품으로 승화시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사랑도 모두 창조의 원료가 됩니다. 우리도 예술가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고 모든 경험에서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니체는 또한 위대한 정오를 말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은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첫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 보면 평생을 기다리게 됩니다. 불완전한 현실에서도 최선을 다하세요. 둘째, 비교를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세요. 셋째, 과정을 즐기세요. 목표에만 집착하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세요.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비로소 충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르침, 고독의 가치와 자립정신. 니체는 고독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에게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독 속에서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군중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연결을 추구합니다. 소셜미디어, 메시징 앱, 각종 모임.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런 연결이 오히려 우리의 개성을 희석시킨다고 봅니다. 군중 심리에 휩싸이면 우리는 남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행을 따라하고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독특한 생각을 억누르게 됩니다. 니체는 이를 군중의 광기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던 이성과 판단력이 집단 속에서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광기는 개인에게는 예외이지만 집단, 정당, 민족, 시대에게는 규칙이다. 그래서 니체는 정기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들의 목소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고독은
사회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어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떠난다.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기 위해 홀로 산다. 고독의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니체는 독서, 사색, 산책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그는 산책을 좋아했는데 걸으면서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사상은 걸으면서 떠오른다. 니체는 또한 자립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라.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당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라. 이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깊은 사랑에서 나온 조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 그 사람이 없을 때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설 수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립 정신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 첫째, 자기 결정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세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실패에서 배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셋째,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하세요. 물리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온전히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 보세요. 넷째, 독립적인 생각을 기르세요. 다수의 의견이나 권위자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일곱 번째 가르침, 예술적 삶과 창조성. 니체는 예술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예술은 단순한 오락이나 장식이 아니라 삶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예술이야말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자극제이다. 예술이야말로 삶에 대한 위대한 유혹자이며 생에 대한 위대한 자극제이다. 니체가 말하는 예술적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모든 사람이 화가나 음악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예술가는 원시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어진 삶의 재료들, 시간, 관계, 경험, 도전을 가지고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삶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미적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추한 것을 피하며 조화와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외모나 환경을 꾸미는 것을 넘어서 행동과 말, 생각에서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창조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모방하는 대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열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에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삶에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니체는 특히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가장 직접적으로 생명력을 표현하는 예술이었습니다. 음악 없이는 삶은 하나의 잘못이다, 하나의 고역이다, 하나의 유배이다.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악은 논리를 넘어서 직접 감정에 호소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을 음악을 통해 느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의 삶도 음악처럼
리듬감 있고 선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조롭고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 다양한 변화와 감정의 기복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창조성을 기르는 방법들. 첫째,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둘째,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세요.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활동을 시도해 보세요. 셋째, 실험 정신을 가지세요. 틀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넷째, 감수성을 기르세요. 미술, 음악, 문학, 자연 등을 통해 감성을 풍부하게 만드세요. 여덟 번째 가르침, 친구와 적의 관계. 니체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적의 필요성도 인정했습니다. 친구여, 나에게는 적이 필요하다. 너무 평화로운 것은 나를 게으르게 만든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니체는 갈등이나 경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도전과 자극이 없으면 우리는 안주하게 되고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적은 개인적인 원한이나 증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를 발전시키는 건전한 라이벌을 의미합니다. 스포츠에서 좋은 상대가 있어야 실력이 늘듯 인생에서도 자신을 자극하는 상대가 필요합니다. 니체는 친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견해를 보여줍니다. 친구여,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아직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이는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더 깊은 우정을 말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우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는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존재입니다. 편안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한 진실도 말해주고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차라리 친구를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친구는 너에게 초인에 대한 열망과 화살이 되라. 이웃사랑은 종종 의무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정은 자발적인 선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더 진실하고 깊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또한 고독한 사람들끼리의 우정을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서 외로운 개인들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니체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방법. 첫째, 의존적인 관계를 피하세요. 상대방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둘째,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세요. 상대방을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셋째, 진실한 소통을 하세요. 듣기 좋은 말보다는 필요한 말을 하세요. 넷째,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서로에게 자극과 영감을 주는 관계를 추구하세요. 아홉 번째 가르침, 시간과 영원. 니체는 시간에 대한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원회귀 사상이 그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영원히 회귀한다면, 만약 모든 순간이 무한히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는 단순한 시간, 철학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와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이대로 살고 싶을까요? 영원회귀는 우리에게 매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대충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무한히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더 신중하고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니체는 또한 위대한 순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고통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평생의 고통도 가치가 있다. 이는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얕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진정한 충만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완벽한 작품을 완성했을 때, 운동선수가 최고의 기록을 세웠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깊이 소통했을 때 느끼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니체는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미래를 창조하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미래만 바라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자 미래의 원인이다.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시간이 응축되어 있다.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 첫째, 시간의 질을 높이세요. 오랜 시간보다는 집중도 높은 시간이 더 가치 있습니다. 둘째,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창조의 시간을 사용하세요. 셋째, 현재에 집중하면서도 미래를 준비하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장기적인 비전도 가지세요. 10번째 가르침, 죽음과 삶의 완성. 니체는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소중하다고 봤습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살지 않는다.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야 삶이 빛난다. 죽음에 대한 의식은 우리에게 긴급감을 줍니다. 무한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게으름을 피울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이라는 것을 알면 더 집중하고 충실하게 살게 됩니다. 니체는 적절한 때에 죽음을 말했습니다. 이는 자살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산 후에는 죽음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 죽음을 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라. 너희 죽음조차 너희의 정신과 덕을 위한 자극이 되게 하라. 이는 어떻게 사는 것만큼 어떻게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품위 있게, 의연하게, 자신다운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삶의 완성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성을 끝점이 아니라 과정으로 봤습니다. 완성된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자이다. 진정한 완성은 더 이상 성장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결론, 니체가 제시하는 삶의 지혜. 니체의 철학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극단적으로 들리고 때로는 냉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삶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인간에 대한 큰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니체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SNS에서 타인의 인정을 구하며 사는 대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안정만 추구하며 도전을 피하는 대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할 힘을 줍니다. 니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지금 너는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는 모든 것은 너가 아니다.
진정한 삶의 자세란 무엇일까요? 니체에 따르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해서 남에게 의존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니체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명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극복하며 창조적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 향하라, 나의 형제들이여. 니체의 이 외침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걸으며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